자, 녹화 준비가 됐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선 시간에 포피 중에서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전략, 두 번째 프라이스, 가격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플레이스, 유통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플레이스가 뭐 영어 단어로 장소 뭐 이런 게 있지만 보통 유통 이런 뜻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바나나 우유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도매로 보내서, 보통 또는 대리점에 보내서 일반적인 소매점으로 보내는, 뭐 슈퍼 같은 이런 소매점에 보내는 이런 게 일반적인 유통이었잖아요. 유통 경로. 그러면은 유통 경로에서 어떤 전략을 짜서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전략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요소가 되겠죠. 자, 실제 바나나 맛 우유를 예를 들어 봅시다. 기존에는 뭐 슈퍼에만 팔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까 자료 조사하고 분석해보고 어느 나이대가 많이 먹나 이런 거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나이대가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뭐 유치원생,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 나이를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학교 매점에 유통 경로를 뚫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매출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됐었죠. 여러분 때는 뭐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팔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슈퍼에만 팔던 유통 경로를 누군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팔기 시작해서 매출을 더 많이 만들어낸 거죠. 또 뭐가 있었냐? 자, 여러분들 바나나 우유 언제 많이 드세요? 머릿속에 언제 먹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다른 유통 경로를 생각했어요. 어디냐? 목욕탕 보통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아빠랑 목욕탕 갔다 오면은 아빠가 사주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유통 경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유통 경로가 있을까요? 자, 공장에서 예전엔 도매, 소매 이렇게 썼는데 바로 마트로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판매할 때도 4개들이 한꺼번에 판매하게 하는 4개들이 이런 제품, 번들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더 많이 팔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유통 경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계속 기업 분석, 기업 조사 이런 거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유통 경로를 잘 모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없어요. 뭐 이런 간단한 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매가 아니라 뭐 약간 음지에 있는 건데 낙가마라고 있어요. 낙가마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도매에서 보내서 도매에서 소매에서 보낸 게 아니라, 이게 한 번에 덤핑으로 날려서, 너무 전문 용어인데, 날린다고 표현하거든요. 이 제품 같은 거를 요로 안 보내고 회사 입장에서 매출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적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음지의 다른 낙가마한테 보내요. 다른 용어가 없나? 일본말이라서 좀. 그럼 그 낙가마가 또 요렇게 따로 요렇게 보내거든요. 이런 유통 경로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한테 손해거든요. 왜? 더 싸게 날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로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럼 이거를 차단시킬 수 있는 어떤 유통 경로를,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은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엄청 좋은 거겠죠. 회사에서도 지금 해결 못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슈퍼 갔을 때 보면은 뭐 캔커피, 뭐 레스, 뭐 그런 것들 갑자기 막 100원, 200원 팔고 이런 거 보셨죠? 그게 다 낙감한테 다 보내가지고 회사에서 실적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싸게 날려서 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아니라 다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김나윤님 들어오셨네. 네, 김나윤님 들어오셨네요.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왜 늦게 들어왔어요? 자, 아무튼 전에 공모전 할 때 제가 컨설팅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그때도 왔었지만 그냥 아이디어로만 성부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안 먹힐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의 거를
분석하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거기서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낙가마 이런 것도 이런 걸 차단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면 진짜 좋아할 거예요. 이건 회사에서 저도 해결하지 못했고 아무튼 그런 건데, 여러분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이런 거를 차단시킬 수 있으면, 또는 새로운 유통기능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좋은 그게 아이디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또 딴 예를 들어봅시다. 녹차 아시죠? 녹차 비싸잖아요. 예전에는 녹차가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도매, 소매, 소비자한테 갔었어요. 근데 여기서만 마진이 90%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10,000원짜리면 소비자가 10,000원에 살면 원가는 1,000원도 안 하는 거죠. 중간에 유통이 다 먹는 거였어요. 이거를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가게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거든요. 유통규모를 다 줄인 거죠. 뭐 이런 예시도 있고, 이거는 너무나 쉬운 예시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너무 쉽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 회사가 나왔을 때는 엄청 센세이션 했거든요. 기존의 유통마진 90%를 생산자에게 나눠주고 좀 더 퀄리티 높은 거를 소비자한테 전달한다, 이렇게 해서 되게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유통 경로가 있는지 조사하다 보면은 좀 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좀 더 좋은 전략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이미 하고 있던 전략을 여기에 대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해.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자, 포피 중에 마지막 프로모션. 한글로 판촉이라고 하더라고요. 판촉. 뭐 판촉 행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저는 맨 처음에 판촉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판매 촉진, 판촉.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전략을 판촉이라 한다. 그걸 프로모션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홍보라고 하죠. 자, 그럼 판촉 프로모션이 어떤 전략이 있는가 한번 가볼게요. 뭐 일단은 광고가 있겠죠. 그럼 광고를 하려면 어디다 광고를 해야 될까? 기존에는 4대 매체가 다 했습니다. TV 광고, 뭐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게 다 했는데, 요즘엔 뭐 오프라인도 있었고, 뭐 오프라인에서 그런 거 봤죠. 뭐 새로운 매장이 오픈했다. 그러면은 막 옛날 아주 날씬한 누나 나와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옛날엔 그런 거 많았거든요. 막 풍선 달아놓고 막 인형이라고 있고, 그게 다 오프라인 판촉이고, 또 온라인에서 요새 또 SNS 이런 데서 뭐 카드 뉴스나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자, 다시 바나나맛 우유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바나나맛 우유는 어떻게 판촉을 하고 있냐? 말 그대로 매일 광고하면은 제일 좋겠죠. 매일 광고해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 저 제품 좋은 거구나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정해진 비용과 정해진 노력,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빙그레에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나나맛 우유를 5년에 한 번씩 광고를 합니다. TV 광고를. 그리고 그때 가장 핫했던 그 모델들을 기용하거든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그 소년시대랑 이민호가 있었어요.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냉장고 문 열면은 바나나우유 호로록 나오면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자, 바나나 우유가 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는데, 잘 팔린다고 해서 판촉을 너무 안 하면은 새로 태어나는 애들은 이 제품이 어떤 건지 몰라. 그냥 나이 많은 어른들이 먹는 거지 하고 생각해요. 근데 5년 주기로 광고를 하다 보면 이거 핫한 거구나, 계속 새로운 제품 같은 느낌을 주게 하거든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계속 가고 있습니다. 누구였더라? 이름 뭐지? 아무튼 지금은 이 사람이랑 아유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회사를 떠나서 뭐 이런 식으로 5년 주기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옛날에는 센세이션한 게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전영록 아세요? 전영록 모르시죠? 아직도 불타는 밤인가 봐 뭐 하는 뭐 그런 옛날 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사람을 광고 모델로 기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센세이션 했습니다. 아니 TV 광고에 저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와?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죠. 모든 광고에서 다 유명한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그 이미지를 차용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센세이션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프로모션은 이때까지 저희가 프로덕트 제품에 관련된 게 있었고, 계속 사람 들어오네. 네, 황시현님, 김소장님 반갑습니다.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자, 아까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이런 각각의 전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연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봅시다. 프로모션 할 때 아까 이 광고 모델을 채용해서 광고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씹고 바유 해가지고 뭐 씹고 바나나맛 우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왜? 아까 새로 만들어진 유통, 아까 그 새로운 유통 전략 중에 하나가 목욕탕에 납품하는 거랬잖아요. 그거와 연관시켜서 광고를 하면서도 여기 이 전략을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이런 광고를 만들거나, 또는 자, 소녀시대를 기용해서 유통을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로 가자. 해외도 새로운 유통 경로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어요. 중국에 보내기 위해서 중국에서 인기 많은 소녀시대를 기용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나나맛 우유라고 뭐 그런 게 있대요. 뭐 인증샷 찍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법상 뭐 여러 가지 유통상 이 단지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거를 수출할 수도 없어요. 유통기한 때문에. 그래서 이걸 테트라팩으로 만들어서 제품도 아예 새로 테트라팩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포피 전략을 버무린 거죠. 자,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소녀시대를 프로모션했고, 그러면서 이런 제품을 단지 모양 말고 이런 테트라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피 전략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보통 마케팅 공모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하나의 아이디어만 딱 내고 이거 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포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기획이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기획이라는 게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게 왜 이걸 만들고 이걸 어떤 가격으로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어떤 홍보를 할 것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케팅 기획인 겁니다. 자, 이제 이때까지는 포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STP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STP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에 요파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먹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일단 좀 이따 결과는 말씀드리고, 이 그릭 요거트가 뭐냐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먹던 제품 중에 요거트 있죠? 그 요플레 뭐 이런 거, 이거를 면포에 짜면은 지방과 유청이 분리돼요. 그래서 요 안에 남는 거는 아주 꾸덕꾸덕한 크림치즈 같은 그런 게 남거든요. 그게 단백질도 훨씬 많고 칼슘도 훨씬 높고 지방은 작은 그런 제품이에요. 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포피 전략에서 첫 번째 프로덕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죠. 기존에 있던 요플레를 조금만 가공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좀 비쌌습니다. 왜? 고급화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급화 전략을 썼고, 플레이스 이것도 아무 때나 안 팔았어요. 고급화 전략을 위해서 막 마트나 조금 품격 있는 슈퍼나 그런 데만 팔았어요. 그래서 프로모션 마지막으로 그 정혜영 그 션 아내 아세요? 옛날 진우션, 그 진우션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션 아내를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STP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 제품이 어떻게 STP 전략으로 만들어졌나. S 세그먼테이션, 발음은 정직합니다. 세그먼테이션, 세분화라고 합니다. 세분화, 우리 고객을 쪼개는 거예요. 잘게 계속 쪼개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쪼개 봅시다. 우리 전 국민 고객을 성별로 쪼개면은 일단 남자, 여자가 있죠. 미시하게 쪼갰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업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미시하게, MICE. 나이대별로 쪼개봅시다. 10대, 20대, 30대 쭉쭉쭉 해서 40대 이상, 뭐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직업별로 쪼개봅시다. 학생, 그 다음에 뭐 자영업 하는 사람 있고, 뭐 회사원 있고, 주부 있고, 프리랜서 있고, 뭐 기타 등등 있겠죠. 여기서 계속 쪼개보는 거예요. 자, 학생을 더 쪼개보겠습니다. 학생을 더 쪼개면은 초중학교생, 초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고, 또 여기서 대학생 중에서도 대학교 1학년 있고 대학년 2학년 다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과 대학교 4학년의 차이가 크거든요. 정말 다른 시장이거든요. 주부도 쪼개보겠습니다. 주부를 어떻게 쪼개냐. 자녀가 있는 사람과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자녀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영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사람, 초중고를 두고 있는 사람, 대학교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 전혀 다른 시장이거든요. 이렇게 잘게 쪼개서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STP, S는 세그먼테이션, T가 타겟팅. 이렇게 잘게 쪼개서 누구를 타겟팅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요파라는 제품은 주부 중에, 자녀가 있는 사람 중에 영유아, 영양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주부를 타겟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광고 모델도 이 사람으로 고용을 했고, 제품도 좀 더 고급스럽게 영양가를 추구한 그런 거를 만들어낸 거죠. 아까 아까 포피랑 STP랑 계속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학교 1학년들한테 회사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엑셀 강의법이라는 콘텐츠를 판매한다고 봅시다. 먹힐까요? 안 먹히죠. 대학교 4학년한테 술자리에서 써먹을 수 있는 술자리 게임 교육, 교육 필요하나, 아무튼 그런 콘텐츠를 판다고 봅시다. 할까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난 지금 취업이 급한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똑같은 대학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를 잘게 쪼개면은 다 다른 고객층인 겁니다. 다 다른. 자, 제가 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심폐소생술 할 때 심폐소생술 받아보셨죠?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두 번째가 저기요 누가 좀 119에 누가 좀 연락해주세요 이러면은 아무도 안 합니다. 주변에 막 사람이 있잖아요. 막 둘러싸여 있잖아요. 무슨 일이고 하면 사람이 막 구경할 거잖아요. 그때 누가 119에 좀 신고해주세요 하면은 아무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까만색 양복 입고 서류 들고 계신 분, 지금
나이 좀 있으신 분 지금 119에 해주세요. 이렇게 콕 집어야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하고 119에 신고를 하게 돼요. 마케팅에서는 우리 제품은 남녀노소 우리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다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은 남녀노소 모두가 관심 안 돼요. 우리 제품은 성장기 영유아 자녀를 둔 주부층을 공략한 제품입니다 라고 돼 있으면은 딱 그 나이 때 영유아를 두고 있는 주부들이 딱 눈에 보이겠죠. 이거 내를 위한 거네 하고 딱 보겠죠. 봅시다. 우리 요파는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면은 다 관심은 안 없을 거예요. 우리 오빠는 주부 중에서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영유아 가진 사람이 가장 적합한 제품이에요 해야지 뭔가 호소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무슨 예를 들었더라. 아무튼 자, 여러분들 페이스북 보시죠. 뭐 인스타그램 보시죠. 그럼 타임라인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친구 사진 한 두세 개 나오다가 광고 하나 뜨고, 또 친구 사진 나오다가 광고 하나 뜨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광고에서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제품이다 하면은 그냥 넘길 거예요. 근데 막 이래 보다가 20대 대학생 2, 3학년이 보면 좋을 컨텐츠예요 하면은 나네? 하면서 조금 한 번은 클릭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이렇게 ST 전략을 잘 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음료수는 뭐 전 국민이 좋아하는 음료수입니다 하는 것보다 20대 여성층 인스타그램을 자주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예쁜 요소의 제품이에요 하면은 훨씬 더 많이 그 나이 대 사람들이 훨씬 더 그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곳을 집중했다가 이렇게 조금씩 펼쳐나가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모두를 다 잡겠다면 다 놓치고 어느 한 타겟팅을 해서 어느 한 세그먼테이션을 타겟팅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P, 포지셔닝. 포지셔닝이 포지션 네 자리를 말하는 건데, 자 봅시다. X축이 가격이고 Y축이 퀄리티라고 봅시다. 그럼 제가 카페로 예를 들어 볼게요. 가격도 높고 퀄리티도 좋은 카페가 어디가 있을까요? 물론 카페위드긴 한데 카페위드는 가격이 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타벅스가 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성되어 있고 퀄리티도 여기서 여기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비스무리한 것들, 가격이 스타벅스보다 조금 낮거나 퀄리티가 조금 높거나 뭐 낮거나 해서 막 이렇게 운집이 돼 있어요. 자, 제가 창업할 때만 해도 카페 시장 이제 막 포화됐다 막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았거든요, 진짜. 특히 카페베네, 완전 바퀴베네라고 할 정도로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이때 뭐가 나타나냐, 여기를 살짝 피해서, 이 포지션을 살짝 피해서 이디야가 나타났어요. 자, 얘네들은 가격대가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근데 이디야는 싸죠. 딱 가격대를 여기로 옮겼어요. 퀄리티도 얘네들보다 조금 낮게 해서 이렇게 시장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이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가격을 훨씬 더 줄여서 뭐 벤티, 뭐 메가커피, 백다방 이런 게 나타났었죠. 가격도 줄이고 퀄리티도 조금 낮춰서. 자,
이때만 해도 또 자, 다시 여기를 포지셔닝하고 있는 회사들과 여기를 포지셔닝하고 있는 회사는 다른 시장이에요. 자, 여기 있는 회사들은 뭐 앉을 자리를 제공하고 편안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뭐 약속 장소 그렇기 위해서 카페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테이크아웃을 하기 위한, 같은 카페인데 포지셔닝이 달라지면서 전혀 다른 시장이 된 거죠. 여러분들 경성대 앞에 지하철역 앞에 보면은 스타벅스 있고 바로 옆에 벤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벤티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스타벅스 옆에 있을 생각이 하냐고. 그런데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시장인 겁니다. 스타벅스 간 사람들은 그들 이유로 그 뭐 앉을 자리나 어떤 퀄리티 때문에 가는 거고, 벤티 가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포지셔닝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또 새로운 카페를 만들어 본다 칩시다. 이미 이렇게 많이 포화됐죠. 이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 가격을 엄청 높이고 대신 퀄리티를 엄청 높였어요. 한 이 정도 있겠죠. 그게 뭐냐, 블루보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산에는 아직 없는 건데 서울 쪽엔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과 경쟁을 피한 거야.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 개념으로 우리가 많은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요파 포지셔닝을 한번 볼게요. 가격대, 퀄리티, 요플레가 있었죠. 그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메이바이오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근데 제가 그 회사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요플레가 뭐 퀄리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술을 프랑스 회사에서 사왔거든요. 이 요플레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회사 이름입니다. 여쭤보면 빙그레가 그걸 사온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막 포지셔닝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요파는 어떻게 했냐, 가격을 더 높이고 퀄리티를 엄청 높였죠. 완전 몇 배를 올렸습니다. 한 여기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왜? 뭐 진짜 훌륭했어요. STP 전략 완전 완벽했고, 뭐 포피 전략도 괜찮았는데, 포피 전략 중에 가격 정책이 있었잖아요. 이게 너무 비쌌던 거예요. 일반 요플레 2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먹을 바에 차라리 요플레 2개를 먹겠다 라는 생각으로 폭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파 본 적 없었죠? 제가 2016년도에 퇴사했는데, 그때 퇴사하기 직전에 완전 막 요파 막 결기대회 하고 막 전부 다 본사로 와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고 내 회사 이제 내 회사가 아니라서 뭐 아무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뭐 기존에 있던 공정에서 조금만 초기 투자비를 조금만 올려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고, 뭐 포지셔닝 개념도 되게 좋았고 했는데, 결국엔 가격 하나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망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어느 아이디어 하나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포피, STP 이거를 아주 전략적으로 흐름 있게 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마케팅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입 사원이라든지 이런 거 짜오는 거 보면은 포피, STP 중에 뭔가 하나만 너무 눈에 띄어요.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공모전 낼 때도 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뭐 진짜 회사원이 돼서도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되거든. 저도 솔직히 힘듭니다. 저도 뭐 이렇게까지 다 고려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논리는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안할 때. 오케이? 자, 근데 STPI라니까 조금 힘들죠. 조금 개념을 쉽게 설명드리면은 STP 중에 ST를 묶어서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페르소나. 자, 보통 페르소나가 영화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를 가장 잘 실현해 줄 수 있는 연기자를 페르소나라고 하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이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여기에 가장 알맞은 생김새, 여기에 알맞은 말투, 여기에 가장 알맞은 연기 톤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얘 송강호였잖아요. 자, 이미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고 이거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송강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처음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송강호를 내 페르소나를 염두하고 쓰면은 훨씬 더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이미 송강호의 특징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 맞는 뭐 행동이라든지 대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아주 융합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영화에서는 페르소나가 이런 개념이면, 마케팅에서의 페르소나는 뭐냐? 우리 상품의 타겟이 되는 가상의 인물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제가 요거 샀댔잖아요. 갤럭시 워치. 스마트워치라고 하죠. 스마트워치를 여러분이 판매한다고 생각합시다.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이걸 판매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살만한 누가 살까를 한 두 명 정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가족이나 이런 제품을 누가 좋아할까?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되지? 그럼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해야겠네. SNS는 무엇을 하지? 언제 하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알맞은 SNS에 광고를 보내야겠네. 자, 예를 들어 10대, 20대 아이템이라 봅시다. 이 갤럭시 워치 말고 뭐가 있을까? 20대 뭐가 있지? 뭐 여성복, 뭐 패션 옷이라고 봅시다. 이거를 페이스북에 엄청 광고 나왔어. 20대 페이스북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인스타로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내 페르소나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알아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페르소나가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 비슷한 제품을 어떻게 검색할까? 그럼 그 검색어에 알맞은 키워드 마케팅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 페르소나에 대해서, 내 제품의 페르소나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카페위드를. 제 카페위드가 여러분 청사진 공모전 이거 여러분들 어디다 어떻게 보고 오셨잖아요. 이걸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나의 페르소나는 학생인데 소득 수준이 얼마 되지? 우리가 이런 청사진 공모전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회비를 받았다고 칩시다. 회비를 받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한 100만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도 한 100만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페르소나는 소득 수준이 낮아. 학생이라서. 그러면은 좀 더 싸게 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돈을 안 받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 값을 받았어요. 제가 뭐 컨설팅 해주거나 강연하거나 할 때 여기 카페 와가지고 음료수만 사 먹어라, 그렇게 했었어요. 왜? 돈을 내면은 뭔가 조금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데, 자기가 먹을 음료 사 먹으면서 강의도 들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좀 심리적 저항감이 줄어들거든요. 저는 그런 가격 전략을 취했었고, SNS는 언제 무엇을 언제를 얼마나 할까? 보통 인스타 한다는 걸 좀 깨달았었어요. 저는 아직도 페이스북만 하는데 인스타를 잘 안 하는데, 제 나이 때는 페이스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인스타구나. 그래? 그럼 인스타로 많이 해야겠네. 플러스 에브리타임 여러분들 에타 많이 하잖아요. 나의 페르소나는 SNS 중에서도 에타를 많이 하는구나. 거기도 홍보를 올려야겠다. 그래서 저도 거기 다 올렸었어요. 그거 보고 오신 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거 보고 오신 분들은 제 전략에 딱 맞게 유혹돼서 오신 거죠. 최근 큰 관심사는 뭘까? 취업이랑 자기개발이구나. 20대 여러분들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알맞은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공모전 커뮤니티를 만든 거고. 그럼 이런 제품을 어디서 검색해? 뭐 네이버, 유튜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왜? 광고비도 들고 노력도 많이 들어서 저는 돈도 많이 없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걸 버릴 건 가감히 버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의 페르소나는 여러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걸 좋아할까, 어디서 어떤 SNS를 통해서 올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서 제 홍보 글을 올린 거였죠. 자, 저번에 제일기획 마케팅 도전하신 분들 여러 명 있을까요? 동영상 그때 공모전 그때 여러 명 컨설팅 받으러 왔었는데 저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하이모였어요. 하이모 회사의 그 마케팅 뭐 공모전 영상을 만드는 거였었는데 그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오셨는데 저는 반대로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어요. 자, STP 해봤냐, 포지셔닝에서 다른 회사의 가격은 봤냐, 다른 회사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 되냐, 그런 거 조사해봤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발을 쓰는 사람들의 페르소나, 그 페르소나를 집중적으로 연구해봤냐, 이걸 물어봤었어요. 근데 대부분 잘 안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 가발을 쓰는 사람들의 페르소나, 그 페르소나들을 연구해보자. 소득 수준은 얼마고,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되고, 언제부터 빠졌고, 이 말인 즉슨 연령대가 30대인지 40대인지 20대도 좀 빠지신 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 어떤 광고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고 가발 쓰면은 자기 이거를 좀 단점을 감출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왜 안 살까? 왜 안 사는지 그 페르소나 입장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는 거를 건의드렸었어요. 저도 솔직히 좀 머리숱이 없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없어가지고 뭐 대머리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제안했냐, 왜 안 사냐? 안 사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쪽팔려서 안 사요. 차라리 그냥 머리 몇 프로 해가지고 그냥 머리 있는 척 하거나 아니면 뭐 최대한 모자를 쓰거나 이렇게 하지. 가발을 산다고 하면은 내가 이거를 사야 하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페르소나를 분석하고 그 감정이입해보고 몰입하다 보면은 그들의 고민과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어떻게 했냐, 가발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커버하는 용도가 아니다. 당신의 숨겨진 매력을 훨씬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화장이다, 화장.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카페미드에서 꽈팅을 만들었댔잖아요. 그 꽈팅에서 어떻게 했냐, 기존에는 너무 꽈팅했을 때 망했다. 왜? 남자만 수두룩하고 여자가 거의 오지 않더라. 그러면은 여성의 입장에서 내 페르소나를 한번 분석해보자. 그들의 입장에서 심리를 분석해보니까 쪽팔려서 안 오더라. 괜히 남자 만나러
남자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여성분들은 좀 그런 거 신경을 쓰더라. 아, 그러면은 그런 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심리적 거부감을 없앨 수 있을까? 아, 이성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인맥을 높이러 오는 곳이다. 그래서 제목도 꽈팅이라 쓰고, 전공교류라 쓰고 꽈팅이라 읽는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그렇게 해서 절친과 하나의 추억을, 타카와 하나의 인맥을, 마지막으로 어쩌면 나만의 인연을, 이렇게 마지막 목적을 맨 마지막으로 두고 앞에 명분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 페르소나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페르소나를 하다 보면은 뭐 제품, 아까 포피 전략 있었잖아요. 제품 하이머 얼마나 좋겠어요. 프라이스도 뭐 낮고, 뭐 유통 경로도 많고, 대리점 많잖아요. 광고, 프로모션, 이더카, 뭐 모발 이래 했었고,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근데 왜 안 팔릴까? 그거는 페르소나를 잘 분석하지 못해서다. 그거를 제안하면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될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그 팀 잘 만드는지 모르겠다. 발표 났나? 발표 났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 지금 들어오시네. 자, 지금 괜찮죠? 뭐 당신의 약점을 가리는 게 아니다. 당신의 숨겨진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화장이다. 화장. 이렇게 하면은 가발을 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확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살 수 있는, 이 하이모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면은 그 머리 빠지신 분들도 좀 더 부담감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네. 그 팀 잘 만들었을란가 모르겠네.